윤산 허문성 교무님 설법 받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내일부터 좀 바뀌죠. 그래서 저희 교당도 다음 주부터는 대면 법회 위주로 이렇게 좀 돌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대각전에 함께 모여서 같이 대종사님 말씀 받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제가 교역자라고 하면은 저희 교당 같은 경우는 회장단, 그리고 단장, 중앙 이렇게 위주해서 다음 주에 사령장 수여식이 있습니다. 사령장 수여하려고 이름을 부르는데 사람이 없으면 조금 표준어로 하면요 거시기 할 것 같아요. 조금 더욱더 챙겨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대면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렇게 염원을 합니다. 어제 장수에 있는 옛 정화사 원불교 교서 편수기관 결집기관 정화사에 대해서 첫 간판을 걸었던 그 집을 복원을 다시 했어요. 집이 참 오래된 집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멀쩡하는데 막상 뜯어놓고 보니까 완전히 해체 복원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원 낙성, 쉽게 말하면 봉불식을 아마 저희 교도님들 참 많이 가신 것 같아요. 합창하러도 가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같이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쭉 가면서 그 산천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명화가가 저렇게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저 산천을 어떠한 문인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누가 해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러한 아주 산천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아름다운 산천 그 내면에는 얼마 전까지 메말았던 그러한 가지가 있었고 지금 그 아름다웠던 것은 조금 지나면은 또 단풍을 통해서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자연의 순리고 또한 거기에 바탕에서 우리도 생로병사의 이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장수의 정화사 복원을 이렇게 쭉 다녀오면서 한 3가지를 좀 느꼈어요. 그 장수에서 정화사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왜 장수에서 정화사가 처음 출발을 했느냐? 그것은 정산종사님께서 그곳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어요. 요양을.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정화사를 이렇게 발족을 하시고 처음 그곳에서 간판을 걸었던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산종사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만나시기 전에 그 영산에 있었던 표준제자 8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일이 성공을 볼 수 없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일이 성공될 수 없다고 말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한참 후에 정산종사님을 정읍 화해리에 가서 만나서 데리오고 나서 그 영산의 제자들에게 뭘 하고 정산종사님을 소개를 했느냐?
우리 회상의 법모요, 법의 어머니요, 제법주니라. 앞으로 이 회상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법의 어머니요, 법을 제정하는 그 성자이니라, 그 말이에요. 아직 정산종사님하고 얼마 겪어보지도 않으셨고 앞으로 어찌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정산종사님은 평생 열반하실 때까지 법모요, 법의 어머니요, 법을 제정하는 그 사명을 하시다가 열반에 드셨어요. 하여튼 그 법모고 제법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종교가에서 교주에게 그 이상 누구에게도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라. 두 분이 결코 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보라든지 이런 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법문, 대종사님 법문과 정산종사님 법문이 전체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법문도 제가 있는 한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대종사님의 본의에 맞기 때문에, 제 본의에 맞기 것이 아니고 수많은 아름다운 어떠한 법문도 있고 수많은 아름다운 문구도 있어요. 아름다움으로 또 어떠한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성현의 법과 견주면 안 돼요. 성현의 법과. 어제 설법 시간에 교정 원장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그때 당시는 방편상 앞에다가 불교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정해 주신 제목은, 책 제목은, 경명은 정전이에요. 그 정전을 편찬을 다 하시고 사실 편찬해가지고 익산에 도착하기 전에 열반에 드셨어요. 그러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서지상 그 책 뒤에 보면은 언제 출판을 하고 그 간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는 대종사님 생전에 출판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문화가 발달돼서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도 당신이 가제본 한 것만 보고 완전히 완성돼서 책자로 나온 것은 보지를 못하셨어요. 정산종사님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셨던 교전. 교전에는 대종경과 정전을 합해서 그러잖아요. 합했어요. 왜 편수를 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일생의 4대 경륜, 내가 이것만은 꼭 하고 가리라, 내 사명이니라 한 것 중에 첫 번째가 교제정비예요. 종교가 그 법을 담아 놓은 이 경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양지 차이는. 그런데 정전과 대종경을 심혈을 기울이셔서 정화사를 설립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사실은 또 보지 못하고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교무님 보고 참 천행으로 잘 됐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뜻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행이고 다행이에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뜻을 받들어 경전을 편찬을 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그 뜻을 오롯이 받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미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누가 누구에게 가느냐?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가요. 그걸 피했잖아요. 안 그래요?
묘하니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그것도 또한 대종사님의 하나의 경륜의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법모요 제법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부터는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보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요.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열bab을 하시고 나시니까 그 대종사님은 모든 법을 결집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작업이 대종사님은 이러한 분이다. 다시 말하면 대종사님의 비문을 이렇게 남기고 사실은 열반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왜 정산종사님께서 그 장수로 가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제 가는데도 그 길을 잘 알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면은 경치가 좋은가도 알아요. 어제 갔다 오신 분들, 안 가신 분들 좀 약오르실 거예요. 그 경치 보면요. 아주 경치가 좋더라고요.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어요. 경치가요. 그런데 차에서 말씀 많이 하신다고 못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 정화사를 복원하기 전부터 저는 잘 알죠. 또 복원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러 가고요. 복원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가고요. 또한 복원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정을 내려줘야 돼서 가게 돼요. 그 여러 번 가게 되죠. 여기 부임해가지고 1월 달에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왔어요. 아침 자고는 문을 쫙 여니까 그 들어오는 찬바람이 상쾌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곳곳을 그냥 아주 독하니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원을 책임지고 있는 교무가 동창 교무고 이제 수산 법원인데 수산 불렀어요. 내가 다 신어오는가 봐라 겨울에. 그만큼 춥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살 때는 몰랐어요. 그것을 다 그렇게 추운 줄 알았어. 다 그런데 이거 몇십 년 만에 가서 고향 가서 하룻밤 잤다가 그냥 조금만 있으면 감기 들게 생겼다. 그렇게 산골이지. 그거 추운 곳이. 이제 벚꽃이 만발했어요.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셨겠어? 2년 따라가신. 어떠한 인연을 따라가냐면은 인타원 이대기화라고 하는 선지님 인연이에요. 그분은 고향이 장수예요. 그리고 이리교당에 다니시다가 고향을 10년을 다녔어요. 10년을. 왜? 고향이라서 다닌 것이에요. 내 고향에 어떻게 하면 교당 하나를 세울까 싶어서 10년을 다녀서 장수교당이 시작을 했어요. 장수교당. 1년하고 2년도 아닌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 고향에서요 전주 한번 나오려고 하면은요 과거에 참 쉽지 않았어요. 어떤 길로 왔냐면은 지금 가는 그 길이 아니고 모래내째 길, 그 전에는 웅치째로 다녔잖아요. 곰티째. 그걸 웅치라고 한자로 지금 표현하죠. 그 곰티째 말고 그 모래내째 터널을 오는데 촌놈이 기가 막히더만 그때 당시. 왜? 그러는데 그 오래 전에는 70년 전, 80년 전이에요. 장수교당이 7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교무님이 70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옆에 지나가니까 말씀하시길래 어떤 분이 70년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수교당 교무님이야. 10년을 다니신다. 그 결실이 장수교당이에요. 그리고
당신 사위를 얻는데 사위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서석순 박사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사람 중에서 미국 가서 정치학 박사 1호예요. 그래서 제2공화국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총무처 장관 30살에 그리고 바뀌어버렸잖아요. 5.16으로요. 그리고 강단으로 돌아갔다가 이분은 한일 협정이 너무나 굴욕적이다 해가지고 선언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미국으로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자기 딸 이영자라고 하는 딸과 결혼식을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총부에서 결혼식을 해갖고 정산용사의 법문을 받들게 만들어. 그렇게 인연이 돼서 장수로 가셔요. 그 어제 가신 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잘 알기도 하지만 이렇게 쭉 방을 다 갔더니 왜 그러한 것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산종사님께 쓰시던 의자는 이제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대종경 초고. 예, 초고가 사실은 두 가지인데 그게 초고라고 이제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13품의 초고가 있고 그 다음에 현행 대종경에 15품의 초고가 있어요. 그 15품의 초고를 갖다 놓고는 만지지 말라고 했더만요. 네.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앉아 계시고 할머니 한 분이 공손하니 절하는 그러한 모습. 그 옆에가 누가 있느냐 하면은 안병욱 교수가 있어요. 그런 게 제 양반이 왜 이때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저도 왜 거기에다 그것을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좀 안 했으면 좋겠더만 거기에가 어울리지 제가 봤을 때는 않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안병욱 교수가 총부의 교무 강습 때 와서 7, 8시간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정산종사님을 중간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말씀도 받들고 그래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오려고 인사를 드리러 정산종사님 계시는 조실로 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공손히 절을 하는데 야, 어떻게 인간이 한 인간에게 저러한 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과거에도 겪어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겪어보지 못하는 그 공손함, 그 모습을 한 거예요. 안병우 교수가 교학과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10년을 하면은 나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100년을 닦아도 정산종사님 같은 얼굴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감동받은 것이 두 가지예요. 그 정산종사님. 그러고 생각하니까 내일 모레 25일 날 그 정산종사님 사진도 한번 우리 전시할까요? 네. 대종사님 사진 전시하려고 그래요. 이 복도에서부터 3층에 수업당을 해서 네.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웃는 모습이요 애기 같아요. 천진난만한 것이요.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야기가 다른 데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서석순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절하는 할머니가 누구냐? 우리 장모님이다 그래요. 네. 또 서울에 우리가 잘 아는 고문국 형제 그 종사님들은 누구냐? 우리 어머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어머니입니까? 저한테 간혹 물어봐요. 왜? 법문을 봉독하다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다 나는. 왜? 어제도 어디 교무님이 물어보길래 너 어머니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교리 강습 교무 훈련을 나는 사람들은 그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이라든가 어떤 시간에 옆에
집에 계시는 정산 종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그렇게 안 올린 분이 없어요. 다 올린 거예요. 다만 안병욱 교수가 강의 끝나고 가면서 절할 때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가는 저도 몰라요. 예, 누구도 몰라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 그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거든. 그 할머니 모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바로 우리 교도님들이 아침에 오셔서 청수 올리고 불 쓰고 향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법문이 그대로 살아서 숨쉬는 법문이 돼요. 그리고 정산 종사님께서 그곳에 가시기 전에 좀 꿈을 꾸셨던 모양이에요. 꿈을. 구렁이가, 옛날에는 큰 대갓집에는 참 구렁이가 많았어요. 저도 시골서 자니까 이렇게 큰,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건 아니고 시골이야 뭐 담에도 많이 있고 그걸 집지키라고도 하고 대망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래요? 업이라고도 하고요. 대개 보면 부잣집에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 말은 그렇게 못 받아가지고 못 떠났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끔찍한 말이죠. 그런데 꿈에 큰 그런 구렁이가 나타나더니 이게 떠나더라. 그렇게 해서 정산종사님께서 그곳에 가서 있는데 진짜 대문으로 큰 구렁이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담을 타서 넘어가더라. 진짠가 아닌가 제가 안 봤은 게 모르죠. 그곳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주민들이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타나잖아요. 성현과 인연을 맺고 성현의 자비 속에는 미물 곤충도 제도를 받거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현과 인연 맺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칫 잘못하면은 미물 곤충도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떨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다녀오면서 세 가지가, 하나는 제법주, 법모인 정산종사님을 다시 만나뵈는 그런 기회가 됐고, 장수로 정산종사님이 가셔서 결집의 정화사를 문을 연 것은 하나의 10년의 그 산골까지 다니면서 고향에 교당 하나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인타원 이 대교와 선지님과의 인연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현의 훈풍 속에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미물 곤충도 제도를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